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시크릿 가든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후 위기 상황을 가정해 만든 빙하기 정원의 모습은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광주와 전남 주요 식수원의 저수율이 2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장흥 바이오 산단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고흥은 조선시대 대표 도자기인 분청사기가 대규모로 생산됐던 지역입니다. 이 분청사기가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공납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담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 개장을 앞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로 미래기술의 집약체 시크릿 가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지구에 빙하기가 왔다는 가정하에 꾸며질 시크릿 가든 조성 현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면 높은 언덕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마치 지하 동굴 같은 모습의 건축물. 나선형 구조로 이뤄진 동굴 안으로 걸어 내려가면 미래기술이 축약된 정원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핵심 콘텐츠 시크릿 가든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만든 정원인데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미래 기술을 접목시킨 신비한 공간입니다. 규모만 1216제곱미터, 3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원하면 야외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시크릿 가든은 지하 2층 건물 내에 조성된 지하 정원입니다. 실내라는 그런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디어와 첨단 기술, 자연의 실물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시크릿 가든 전시는 4가지 분야로 나눠 연출됩니다. 첨단 기술인 태양 조명을 접목해 지하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가꿀 수 있는 햇빛 정원, 그리고 극한 얼음 동굴에서 살아남은 한대 식생류로 가꿔진 빙하 정원이 핵심 콘텐츠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5도. 극지에서만 자라는 동식물을 만나보고 혹한의 추위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녹음의 숲에서 동물을 찾아보는 식물 정원은 가상현실이 적용된 미디어 아트가 설치되고 외부 진입부인 스카이 갤러리는 테라스와 벽면 아트로 구성됩니다. 시크릿 가든은 바로 옆 국가정원 식물원과 한 개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식물원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시크릿 가든에 들어서면 미래 정원의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살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물론 첨단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겠으나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가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희가 딛고 서 있는 지구의 미래를 떠올려 볼 때 다음 걸음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미래정원 시크릿 가든. 오는 4월 1일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관람객 3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박람회 공식 개장 전에 둘러볼 수 있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체험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나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광주와 전남 주요 식수원의 저수율이 20% 안팎을 기록하면서 심각한 가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지난 20일 아침 8시를 기준으로 조사한 주요 식수원의 저수량을 보면 주암댐은 21.5%, 동복댐 19%, 섬진강댐 19%,
평림댐 30%, 수어댐 6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암댐은 전남의 11개 시군과 광주 일부 지역 수돗물, 여수와 광양산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이대로 가뭄이 이어질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1일 낮 12시 40분쯤 장흥 바이오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남소방은 김부각을 만드는 공장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인력 40여 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했으며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운대리 일대는 조선시대 대표 도자기인 분청사기가 대규모로 생산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용기나 제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는 공납용으로도 사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발견된 조선시대 세금 운반선 마도 4호선에서 나온 분청사기입니다. 세금으로 받쳐진 그릇인 만큼 가운데 국화를 비롯한 여러 문양이 정교하고 일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 운대리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를 살펴보니 마도 4호선에서 나온 분청사기와 비슷한 문양과 형태가 눈에 띕니다. 이처럼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가 조선시대에 세금으로 납부하던 공납용 도자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운대 도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우리 분청사기인가 이런 걸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어떻게 유통됐는지는 규명이 안 됐었는데 이게 공납이 되었을 것이다. 정부의 어떤 세금으로 납부가 됐을 것이다라는 이번에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공납제도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를 연결지을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구 쪽에 전시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고흥 지역에 공납용 분청사기 생산을 위한 도기소와 자기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모든 공납용 분청사기에는 납부하는 관사 이름 등이 새겨져 있는데 운대리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조각에도 국가의 손님을 대접하던 관청인 예빈씨를 뜻하는 예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시를 둘러본 관람객들은 고흥 분청사기의 다양한 쓰임과 아름다움이 인상 깊다는 반응입니다. 고흥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세금으로 사용된 도자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청자보다 이쁜 것 같아요. 그동안 생활용기나 제사용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던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의 또 다른 쓰임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공납용 자기로 생산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오는 6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회 순천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신민호 의원입니다. 네, 먼저 여순 사건 유족들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예산 편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급액은 도지사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비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고요. 또 조례에는 단순히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여순 사건의 상처를 지역사회가 함께 치유해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조례 시행일이 내년 10월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고 접수권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는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2024년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 기준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접수권을 살펴보니까 실무위원회 심의 요청이 6.8%고요. 또 희생자 결정은 2.3%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조한 심사 상황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신고 접수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되는 등 뒤늦게 조사가 진행 중인 유족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례 시행을 2024년 10월 5일로 그렇게 유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상규명 조사 심사가 완료된 유족과 진행 중인 유족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례 시행을 유예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 주시죠.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또 연좌제라는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도민 여러분께서도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민호 의원과 여순 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면서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른바 69시간 근무표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해야만 이 근로시간을 채울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에는 기절을 했다가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는데요. 정부는 극단적인 가정이라며 한 달 기준 근무표를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했죠. 한 달에 2주를 토요일까지 일하면 나머지는 하루 근로시간이 1시간씩 줄어들고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오히려 해당 게시글에 비판 댓글이 달리면서 MZ세대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는데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지역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면서 개인 통신비 60억 원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지역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240억 원을 들여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으며 운영 성과 분석 결과 이용 건수는 48% 증가한 3억 1천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양으로 환산하면 2,463TB로 60억 원이 넘는 개인 통신비를 절감한 셈이라며 올해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가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여야 대표단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등 여야 대표단을 박람회 개막식에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면담을 갖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개막식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개막 축하 영상 메시지 전달 의사를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은 오는 31일 저녁 동천 수상무대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